내과 전문의나 아니면 신장내과 전문의의 병원에 가면 종종 신장 초음파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신장 초음파에서 물혹이 발견되었다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될 텐데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람 기능을 켜주시면 더욱 많은 분들이 저희 채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이 강좌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엊그저께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신장에 물혹이 있다고 해서 질문을 하셔서 오늘 이 방송을 합니다. 자,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는 며칠 전에 뒤통수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파서 급히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혈압이 150에 120으로 인해 바로 입원했습니다. 뇌 초음파, MRI 찍었는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CT를 찍었더니 왼쪽 콩팥에 귤만한 물혹 1개를 발견했습니다. 담당 선생님은 지켜보자고 했지만 수술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님 더 큰 병원으로 옮기는 게 맞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담당 선생님은 그냥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럼 저는 그게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보면 어떤 물혹은 환자들에게 그냥 놔두라, 아니면 뭐 정상인데 뭐 조금 뭐 물혹이 있어요 그냥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물혹은 이거는 조금 이상하니까 다시 CT나 MRI를 찍어보자고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것은 이거는 아주 안 좋은 암처럼 보이니까 비뇨기과를 가서 신장을 떼어내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스탠다드고 표준적 치료이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께서 지켜보자고 하면 그 이유가 왜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그런 진단과 그 이유를 알면 환자가 불안해하지 않고, 아니면 안 좋은 초음파 검사라면 그것을 가지고 왜 신장을 절제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지에 대한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 크게 물혹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simple cyst라고 해서 단순 낭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complex cyst라고 해서 분류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 심플 시스트가 이제 여러 개가 있으면 다낭성 신장병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것은 오늘 토픽이 아니고 그냥 심플 시스트와 컴플렉스 시스트를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물혹, 그리고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물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단순 낭종, 심플 시스트나 아니면 컴플렉스 시스트라고 말을 하는 거는 우리가 방사선과적 이미지를 토대로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건강검진에서 초음파로 검사를 했을 때거나 아니면 신장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만성신부전이라서 초음파를 했는데 그렇게 나오는 경우를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초음파와 CT, MRI 이런 것을 가지고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방사선과적인 것을 가지고 물혹의 좋고 나쁜 것을 말하는 것을 보스니아 캐테고리라고 해서 1986년에 시작이 돼가지고 그게 2003년에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물혹을 분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보스니아 1, 2, EF, 3 그리고 4가 있는데요. 보통 1하고 2는 내과적으로 그냥 관찰만 하고 수술을 안 하고요. 3과 4는 수술을 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단순 낭종이라고 해서 굉장히 하나가 동그랗게 딱 선명하게 있고 그 안에 물이 차 있는 것을 단순 낭종이라고 하는데요. 왜 생기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가설은 있는데요. 신장의 디스탈 튜뷸이라는 튜뷸 안에서 에피텔리얼 셀이 증식을 해가지고 생긴다, 인볼루션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레벨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 세포들이 증식하면서 물혹이 이렇게 생성되는 그런 가설이 있는데요. 보통 이거는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20세 전에는 거의 물혹이 있는 사람들이 없고요. 통계마다 따르지만 40대 이상을 다 봤을 때는 25% 정도에서 물혹이 하나라도 발견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41세에서 50세까지만 따로 분류를 해보니까 뭐 한 7% 정도가 이런 단순 낭중이 발견이 되고요. 어떤 자료에 의하면 50세 이상에서는 50%가 무록이 발견이 된다라는 보고가 있기도 합니다. 미국 신장학회의 2009년 논문을 찾아보면 거기에서는 70세 이상에서 35% 정도가 하나 이상의 단순 낭종이 발견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마다 그 통계 안에 나오는 숫자가 조금 다르긴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게 굉장히 희귀한경이 아니라 굉장히 흔하게 많이 발견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10년에 2배 정도로 사이즈가 커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만성 신부전이 있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낭종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심플 시스트 단순 낭종으로 동그란해 가지고 물 안에 물이 딱 차 있고 그 벽이 아주 깨끗하게 있는 게 이제 버스니아 캐테고리 1이라고 해서 거의 이런 무록은 암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보고를 보니까 그래도 암으로 나중에 발견되는 사람이 있기는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단순 낭종이 발견이 되면 우리들이 뭐 수술을 한다거나 뭐냐면은 콩팥을 자른다거나 이런 일은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이제 초음파를 하면서 이 낭종이 더 커지는지 아니면 다시 모양이 바뀌는지 추적 관찰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살펴보니까 굉장히 스테이블하다, 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그 모니터링하는 기간을 좀 더 늘려가지고 자주 하진 않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캐테고리 3나 4 정도가 된다면 이거는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나 아니면 암처럼 보이기 때문에 방사선과적으로 암이다라고 거의 확신하게 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바로 비뇨기과를 보내면서 이제 추가 검사를 하죠. CT나 MRI를 찍어서 확실하게 이게 암처럼 보이는지 확인을 하고 그 후에 비뇨기과에서 이 신장을 부분 절제나 완전히 절제를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순 낭종이든 아니면 암으로 발전되는 아니면 암인 컴플렉스 시스트가 발견이 된다고 하더라도 두 개 다 환자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끔가다 혈뇨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신장의 수치가 좀 안 좋아졌다고 해서 초음파를 했더니 그런 게 보이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초음파를 했을 때 이게 단순 낭종이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아니면 암처럼 보이면 수술을 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환자는 두 분 다 증상이 하나도 없을지언정 의사의 반응이 완전히 다르게 된다는 거죠. 아마도 버스니아 캐테고리 1인 경우기 때문에 신장내과 전문의나 아니면 방사선과 전문의 선생님이 전문적으로 이 초음파를 읽고 단순 낭종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그 진단이 오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켜보자고 한 것을 굳이 대학병원에 가서 신장을 수술을 하려고 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진단이 정확했을 경우에 말이죠. 그런데 가끔가다 내과 선생님이 그냥 보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보니까 그게 정확하지 않았다. 그런 일들은 나올 수는 있겠죠. 세상에 모든 의사가 다 오진을 하진 않는 의사는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다른 경우고, 그렇지만 심플시스트는 초음파로 보면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거는 굉장히 깔끔한 낭종이다 그러면은 거의 다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 선생님이 보스니아 캐테고리 1이라고 했다면 굳이 그렇게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약간 의심이 된다 이런 레벨이라면 6개월 정도 있다가 초음파를 다시 하든지, 그냥 타입 1이면 1년 후에 다시 초음파를 하는 그런 방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장의 낭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어떤 토픽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으시다면 밑에 코멘트란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